하나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2,400, 7년이면 얼마죠? 1억 6,800만 원인가요? 당연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다 같이 있는 거죠. 1심, 2심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굉장히 바쁘신데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세요? 상속이 어렵다 보니까 상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을 한 분이라도 줄여보고자 이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그 한 분을 위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에게 부동산이 상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동산에 세들어있던 세입자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줬어요. 이 경우에 이 건물을 상속받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n분의 1씩에서 받아낼 수 있느냐, 이 사안에 관한 판례입니다. 건물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른 분들은 거기에 상하는 다른 돈을 받은 건가요? 예,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속재산 분할이 협의가 안 되니까 소송을 간 거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2014년인데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시기는 실제로는 2021년. 그러니까 7년이 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 한 명에게 그 부동산이 상속되고 대신에 그거를 돈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된 거죠. 근데 그 분할 심판이 확정된 이후에 거기 건물의 세입자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이거 n분의 1씩 해서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길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될 때하고 7년을 예. 그러니까 건물을 상속받지 않은 상속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월세는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 7년이면 뭐 월세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2,400, 7년이면 얼마죠? 1억 6,800만 원인가요? 어우, 산수가 빠르세요. 1억 6,800만 원이니까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거 월세 나누는 거면 여기 임차보증금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재산세도 납부를 했는데 이 재산세도 분담하라, 이런 내용도 이 판례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건물을 상속받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도 임차보증금과 재산세를 n분의 1씩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 얘기 나올 때 왠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나누고 싶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 판례의 핵심 논리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건물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그 임대인의 지위로 같이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는 건물 소유자였고 임대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상속인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7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물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인 거죠. 다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되면서 소급표에 의해서 애초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당시부터 그 건물을 상속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의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동임대인이니까 임차보증금 반환할 의무도 다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이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되면은 아까 소급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확정하면 소급표가 있다며. 근데 이 분할 심판에서는 이 부동산은 특정한 상속인 걔한테만 가는 걸로 돼 있으니 우리들은 애초부터 상속받은 게 아니니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건물 상속받은 사람이 당연히 내야 되는 채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심, 2심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월세를 나눈다고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의무도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상속재산 분할에 소급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기존에 형성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의무였다가 이 심판이 확정되면서 그 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각자 나눠야 될 채무가 된 거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 재산이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월세를 받아서 생기는 그 소득과 그 보증금 반환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다 계산을 따져보면 좀 다른 논리로 이야기가 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7년이나 되니까 월세가 이제 많을지 보증금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 계산까지 치밀하게 하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건지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tuk자가 됐던 얘기는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동영상 중에 특정 유증을 해서 아예 건물 자체를 유언으로 특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시켜주는 사안에서는 그때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 사안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변제한 임차보증금 그리고 재산세를 나머지 상속인들도 n분의 1씩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매우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속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